마시고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할 거예요. 오기야 그래야 제 키웠는데 고등을 잃었다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주 하기 전에 처음에 점심시간 나가가지고 엉덩이랑 말 들려고 소소하게 다 기억이 나요. 너무 암무당해가지고 현신인지 꿈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일부 유족의 연결식, 희생자의 연결식이 있었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 이 수해 현장을 마주할수록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던 한 해병 대원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예천도 지금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인명 피해와 이제 물적 피해가 있었는데 수색 구조하던 해병대원 3명 중에 1명이 실종됐고 지금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근데 지금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서 이게 좀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현장 상황에 대한 군 쪽의 파악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내성천은 이 하천의 지형 자체가 모래강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의 바닥이 모래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곳곳이 이렇게 좀 금방 이렇게 지반이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해병대가 수색을 할 때도 9명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4m 간격을 두고 촘촘하게 이게 쭉 일렬로 서가지고 이제 수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색을 해가고 있었는데 이 갑자기 지반이 중간에 내려앉으면서 빠진 거죠. 그 한 3명 정도가 그런 상황인데 2명은 다행히 헤엄쳐서 나왔는데 1명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제 실종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주변 주민들이 언론에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 천 자체가 모래 구조여서 그 천 외곽에서 이렇게 수색하는 건 괜찮지만 중간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더군다나 또 구명조끼 나왔듯이 그런 조치 없이 들어가서 수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아마 군 쪽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하천의 구조, 단단한 자갈이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저기는 좀 특수한 그런 모래강 구조다 보니까 저런 사고가 생겼고 군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한 사전에 좀 더 위험에 대한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뭐 구명조끼를 하든 줄로 연결을 하든 그러한 상태에서 좀 수색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구명조끼에 대한 얘기까지 어서 구조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해병대원 실종, 지금 예천의 상황 만나봤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 엿새 만에 피해 지역들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경상도나 우리 쪽 다는 텐트가 딱 해갖고 각 인권 보호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도 없고. 텐트가 부족하는 거는 사실은 시에서는 가장 구하기 어려울 텐데 도에서 좀 남는 지역 많잖아요. 다른 군 지역에 남는데 많은데 빨리 좀 지원 좀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특별 재난 지역 선포. 통상 걸리는 기간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이뤄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특별 재난 지역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보통 이제 2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재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눈으로 금방금방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나토 정상회의에 갔을 때 이미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이런저런 좀 그 교감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미리 이 특별 재난 지역 그 선포의 요건이 되는지 그래서 일찌감치부터 이 부분을 그 검토 중이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엿새 만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이제 재난 지역을 윤석열 대통령실이 좀 점검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유인석 대변인님, 윤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는 이권 카르텔, 그러니까 정치 보조금으로 문제 있는 돈들, 이거를 수해 복구에 쓰겠다. 두 번째가 바로 여기, 왜 환경부의 물 관리를 다 일원화시켜놨냐. 이거 국토부로 다시 넘겨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다시 좀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이 환경부가 물 관리를 하게 된 것은 2018년도 6월 달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의 국토부로부터 이관을 받은 겁니다. 인력도 한 188명 정도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갔고 예산도 한 6천억 원 정도가 당시에 이관이 됐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5년 사이에도 이 강우의 양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럼 환경부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질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에 그 정부조직법 개정할 때도 저희 당에서 어떤 반대 의견이 있었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 강수량이 일정하고 그때도 일정한 그렇게 어떤 강수 양상을 예상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환경부가 물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폭우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5년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에서 지금 물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치수 관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치 보조금 아껴서 수해 현장에 투입하겠다. 윤재혁 국민의 원내대표도 추가 경정 예산 돈 안 풀겠다. 이거 아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얘기는 특히 이재명 대표 얘기는 수해 복구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좀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보조금을 안 줘서 뭐 수해 복구에 쓴다고 하는데 저는 뭐 저게 가능한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보조금은 이미 편성이 돼 있고 그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부패 카르텔에 연결된 보조금인지 아닌지 이권 카르텔에 연결된 보조금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보조금 전체를 그냥 아예 지급을 안 해야죠. 근데 이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권남용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이 사실상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벌써 35조 정도의 세수가 펑크가 났고 결국에는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정부가 불용 예산으로 예산을 쓰지 않겠다. 그냥 그걸 사용하지 않고 넘기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만큼 서민 경제에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법인세, 종부세, 뭐 이런 양도세 같은 걸 깎아줘서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정부는 낙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법인세 깎아주면 그것들이 결국 서민에게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예비비 써서 세금 아끼겠다는 건 좋은데요. 지금 경기라든가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굉장히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경제가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보이지 않은 채 안보 위험만 너무 강조하고 있어서 저는 솔직히 좀 걱정되고요. 민주당도 이 부분 그래서 추경이라도 해서 경기도 살리고 재난도 극복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뭐 알아서 예비비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뭐 걱정은 되지만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추가 경정 예산 이제 수해 지역에 돈을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시각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